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끊이지 않죠. 계속해서 이 혁신과 바뀌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매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그 애자일 시스템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소소하게 혹은 크게, 그래서 매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FSD 베타 10.2가 풀렸습니다. 100점 받으신 분들은 이제 받으셨을 거고요. 실제로 트위터에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요. 데일리 테슬라의 랍도 이거를 올렸습니다. 근데 초반부터 아주 화끈하게 약간 부진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근데 원래 하던 거는 굉장히 잘 하니까요. 지금 보면은 영상 같은 걸 이렇게 좀 제가 보니까 초반부터 이 공사 구간을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갖다 이렇게 들이받을 뻔하는. 그래서 하드 브레이킹을 밟아서 이제 랍이 이거를 이제 디스인게이지먼트를 일어나는. 저도 이런 공사 구간 때문에 점수가 많이 깎였는데, 이렇게 점수가 중간에 깎이면 FSD 베타를 회수하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밤에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받을 뻔했다. 그러고 나서 저 공사 구간을 이제 피해 갑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연결하고 다시 인게이지먼트를 하지만 이 공사 구간이 좀 예외적인 도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워닝 사인이 나면서 여기서 보면 이 풀리게 됩니다. 여긴 더블 옐로우로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 구간으로 임시로 이 자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좀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제가 위험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점수가 조금씩 깎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대처가 발전할 좀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 뒤 그 긴 영상 동안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영상들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진보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틀린 부분을 저렇게 찾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여전히 나오지만, 기가 막히게 이상한 건 이런 정말 꼬불탕꼬불탕한 길, 그리고 사람이 가더라도 초행길이면은 이거 보시죠. 여기 양쪽에 벌써 두 군데로 이제 입구가 나 있는데, 이거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걸 판단해서 들어간다라는 게, 만약 초행길이면은 이 어두운 밤에 사람도 헷갈릴 걸 같은 거를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참고로 이 영상 이 밑에 FSD 베타 프리뷰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레졸루션이 올라가는 게 보여집니다. 인식하는 것들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이런데 보면 이런 이 애매한 인터섹션을 묘하게 이걸 빠져나가는데 조금 버벅이기도 했지만 이걸 잘 찾아서 여기서도 이걸 코너를 들어가는 걸, 이걸 어떻게 알고 이거를 들어가는지, 그리고 약간 이 더블 옐로우를 밟지만 금방 자리를 찾아서 180도 턴을 아주 여유롭게 이걸 턴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결국 목적지까지 가는데요. 이런 뒤에 이렇게 잘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진보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기대감을 부르지만 여전히 저런 공사 구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은 계속 좀 더 발전을 해야겠구나. 다행인 점은 계속 혁신은 계속 진보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엣지 케이스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 댓글에 누수 문제, 테슬라 모델 Y 누수 문제, 이거 작년부터 계속, 미국에서 작년엔 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모델 Y를 사자마자 물 뿌리고 이것도 몇 번을 얘기하는지. 근데 미국에선 근데 신기하게 화제가 별로 안 됩니다. 지금도 미국에선 미국 상황이 어떻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많은데 별 얘기가 없습니다. 별 기사도 안 나오고요. 찾기가 참 어려웠는데 작년 걸 찾으면은 좀 있거든요. 작년 걸 찾으면 그나마 최신으로는 이분도 좀 누수 문제가 있으셔서, 그러니까 프렁크에 물이 샌다라든지, 그리고 이 영상을 제가 보면은 이 뒷유리가 원래 이게 프레임레스니까 이게 문이 닫힐 때 좀 내려갔다가 닫히고 나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껴서 이게 되지 않는다라든지, 그리고 이거 이미 서비스를 받아서 리셋을 받으셨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플러스 이런 문제 때문에 문을 열게 되면 이렇게 물이 나오는, 세차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이 내부의 프렁크나 뒷좌석에, 그래서 이분은 차 안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실내로 물이 유입됐기 때문에 이게 레몬차로 판단이 돼서, 그래서 이분은 모델을 이제 완전히 교체를 받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모델 Y 예전에 작년에 위에 글래스가 날아가신 분과는 다르게 여전히 브랜드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완전히 전량 교체를 받았고 이 퍼포먼스 모델을 그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소하게 여전히 문제가 돼 있고 저도 어제 계속 이런 테슬라의 단차, 마감의 문제가 있다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결론은 그러니까 두둔하는 게 아닌데 미국에서는 문제가 전혀 이슈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미국 내에서 월리그를 쳐보면은 아이러니하게 한국 뉴스들이 뜹니다. 그리고 미국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뉴스를 퍼다 나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대라면서 좀 더 알게 되면 이거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배에 실으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상하게 진짜 한국에만 그런 누수 차량이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뉴스도 알려주셔서 꽤 문제가 커 보이는데, 신기하게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근데 작년부터 말은 있었지만 작년에 오히려 미국에서 좀 크게 이슈가 됐다가 그 다음부터는 전혀, 저도 어제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이런 모델 S에 1억이 넘는 차인데 마감을 걱정해야 된다라는 게 당연히 같은 공장에서 생산이 되니까 마감이 딱히 크게 좋아질 리는 없겠죠. 그리고 테슬라의 특성상 힘들겠지만 제가 구독자님들의 또 높은 수준 KPI와 스루프까지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양산 라인에서는 기술이 있어도 어떤 커스트가 맞아야지 양산에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자동차 제조에 있어서 QC라든지 최종 붙이는 작업은 사람이 투여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식에서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점검에 더 많은 웨이트 밸류를 준다 그러면은 잡을 수 있겠지만 돈이 엄청 현 시스템은 많이 들고, 이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양산하면서 그것도 나름 이렇게 오랜 이런 것들을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양산해 보면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기술력들이, 그러니까 다른 면의 기술들인 거죠. 일종의 장인들, 그런 분들의 실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런 분들이 잘 점검을 해온 일반 기존 내연기관 대비 테슬라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애시당초 그 내부 설계가, 내부 이런 돌아가는 테스트하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입각해서 얘기를 한 거지, 전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격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 마감 문제는 계속 저희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만, 또 제 입장에서 보면 1억을 넘게 주고 사는 차에서 그 역시도 테슬라가 그렇게 만들면 테슬라의 이유도 되지만 시장 상황도 1억을 넘게 주는 사람들은 이 격차가, 보는 시야도 높고 차에 이런 느끼는 격차, 그러니까 모델 3나 모델 Y에서는 좀 마감이 부족하더라도 성능이 너무 어마무시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면들이 다른 자동차를 완전히 압살하고도 남기 때문에 시장이 되는데, 모델 S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보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런 것들이 걸리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소비자가 기업을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불매를 하면 되는데, 이게 여전히 잘 팔린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듯이 소비자들이 변화를 더 원하는 것 같고, 모델 S급에서도 요크 스타일링 휠이라든지 여전히 자율주행적인 측면이라든지 다른 면들이 더 여전히 어필하는 게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근데 저 역시도 마감은 걸린다. 그리고 정리하면 미국에서는 별로 큰 화제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부분도 완성도도 좀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긴 합니다. 다른 또 아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R&D, 그러니까 연구비를 Research and Development를 차량 판매 대수로 나눠본 겁니다. 각 브랜드별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높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 한 대당 쓰는 연구 비용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혁신은 공짜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포드나 토요타, GM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광고비는 빵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대당 광고비들이 적지 않네요. 자, 4,500불 수준들은 거의 500불의 수준. 크라이슬러는 거의 대당, 이거는
차라리 좀 더 다른 회사 대비 광고비를 좀 줄이고 연구비를 좀 더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테슬라는 광고비를 아끼는 대신 훨씬 더 이런 혁신에 돈을 더 많이 쓴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느껴지고, 그 뒤에서 이제 기가프레스나 배터리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완성도에, 그러니까 마감에 좀 더 그것들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일단은 현재 다시 한번 미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 감독하는 것도 제가 누누이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안 보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통과할 정도인 것 같긴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참 하루빨리 한국에서도 좀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좀 찜찜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또 차를 살 텐데 그게 지금 계속 이슈가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이래서 동서고금 뭐 모든 걸 막론하고 어른분들의 진리인 초기 모델은 피하라는 게 여기서도, 그러니까 테슬라도 저런 시스템으로 가지만 그렇다고 뭐 모니터링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루프가 돌고 안정화되면 그나마 품질이 낮지만, 이런 기존의 전통의 자동차 회사들과 달리 그런 숙련된 분들이 이렇게 검사하는, 인간이 좀 그래도 수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렇게 혁신과 공장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지만, 이렇게 기가프레스 같은 거 보면 진짜 찍어내는 거 보면 뭐 이분 회장분도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정말 현업에서 제조에 있어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또 의외로 라스트 터치라든지 일부 부분들은 참 오래된 라인이라든지 오래된 기술을 계속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전히 몇십 년 된 기술과 장비를 고스란히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런 부분이 좀 확실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느낍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기술 혁신은 대단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걸린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저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IDRA에서 이제 영상을 내놨는데, 이런 것들이 혁신이죠. 이제 기가프레스를 테슬라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프레스 장비, 그러니까 다이캐스트 장비가 이 회사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몇 개 장비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장비 회사들이 대부분의 한 5개 정도의 장비 회사들이 전체 마켓의 한 70%를 넘게, 그리고 주요 이런 쓰는 머티리얼들이 알루미늄이랍니다. 찍어내기 좀 쉽고 가볍고 수요도 좀 있고 하니까 주로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정도를 이제 쓰는 건데, 두 번째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영상이 공개돼서 내용들을 계속 전달해 드릴 것 같은데, 엔지니어죠. 그런 고충들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일단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크기도 대충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최대 크기가 2m 바이 이제 1m 정도의 와이드, 그러니까 아직 한 차를 다 찍어내기에는 힘든 거죠. 테슬라가 원하는 부품은 충분히 찍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IDRA의 어떤 좀 앞서가는 면들,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자동차의 앞으로 생산 방식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자신들이 이거 말한 기가프레스가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좀 다른 회사들한테도 널리 쓰일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크기로 이제 찍어내기 위해서는 인젝션 시스템을 새로 개발했어야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알루미늄 같은 금속을 녹여가지고 기가프레스 영상을 보면은 결국 이걸 찍어내는데, 그 큰 몰드, 지금 2m 바이 1m인데 이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녹은 메탈이 그 금형을 차들어가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퀄리티, 유니폼티가 떨어지게 되고 제대로 찍혀 나오지 않게 되고, 단순히 이 몰드 크기만 키웠는데도 이 쉬운 게 아닌 거죠. 거기다 인젝션 시스템, 그 대량으로 이거를 녹은 메탈을 밀어 넣어야 되니까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새로 설계를 해야 되고요. 단순히 사이즈만 키우지만 그것에 따르는 엄청난 기술력은 이제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양산까지 이걸 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 유지를 해야지 인젝션을 하다가 이게 굳어서 막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외로 그냥 사이즈만 키우면 되지가 아니라 사이즈 하나 키울 때마다 여기서의 고충들이 이 영상에서 이렇게 묻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많은 뭐 엔지니어링 트레이닝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재미나게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IDRA가 좀 자동차 부분에서 대량으로, 이거 큰 부분으로 찍어내는 데는 좀 앞서가는 것 같고, 그걸 이제 테슬라가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동화에 있어서. 다른 기업들은 보면은 다양한 성형이라든지 또 나름의 또 장점들이 있어서
나름 이 시장이 또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슬슬 테슬라가 저렇게 밀고 가니까 다이캐스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런 기술들이 좀 발전될수록 마감이라든지 이런 잡소리가, 왜냐면 여러 부품을 용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기서 다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오래되면요. 높은 완성도를 기대를 합니다. 또 다른 변화 소식으로는 18650을 쓰죠. 여전히 지금 제가 받을 롱레인지는 4680이 아니죠. 아직 양산이 안 되니까요. 더군다나 근데 모델 Y에 들어가는 2170도 아닙니다. 여전히 18650인데 여기서도 이 팩을 가지고도 테슬라는 계속해서 조금씩 바꿔나가더라고요. 이게 왼쪽이 옛날 이제 85kWh 모델인데요. 한 16개 정도의 모듈이 들어갔죠. 근데 지금 걸 까보면 용량은 똑같지만, 셀도 똑같지만 모듈이 5개랍니다. 그러니까 줄인 거죠. 일종의 모듈을 경량화하는 셀2팩에 좀 가까운, 그러니까 18650 셀로도 계속 줄일 수 있으면 여전히 차를 계속 바꾸고 있다. 그래서 옛날 지금 현재 모델 S가 옛날 모델 S랑 팩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다. 셀은 똑같을지언정 계속 모듈을 경량화했기 때문에 계속 전비가 좋아지고, 여러모로 그러니까 전비가 좋아지게 되면 또 무게도 줄였으니까 가속력이라든지 여러모로 계속 개선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